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유치환이라고 합니다. 아직 PPT가 안 나왔네요. 네, 여기 오신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는 제가 가진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세상 그리고 어떤 작게는 어떤 대상에게 좀 더 효율적이고 더 큰 가치를 전달해 주는 것을 제 삶의 목표로 삼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좀 많이 배워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안 나오네요. 네, 우리가 고민을 통해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대상이 참 많습니다. 비단 가정의 편이 어려운 아이들, 그리고 또 독거 노인, 노숙인들, 그리고 많은 대상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저의 이번 대상이라고 할까요? 대상은 엄마라는 존재입니다. 그럼 왜 엄마인가? 여러분들 평소에 어머니랑 얼마나 소통을 자주 하시나요? 참 어머니의 소중함에 대해서 많이들 공감하시겠지만 정작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엄마라는 존재를 그렇게 이제 비중을 두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참 그런 엄마라는 존재 그리고 우리를 있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온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참 평소 잊고 지내왔던 그런 존재, 그러니까 일단 저에서 출발했을 때 그런 엄마라는 존재를 제가 그런 엄마라는 이름을 살려봄으로써 그들과 소통을 함으로써 그 가치를 그 소중함을 재조명해보고 저 스스로도 이제 좀 더 이제 어머니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엄마라는 존재에 다가가봤습니다. 그럼 왜 굳이 아프리카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 어머니 있을 텐데 왜 아프리카 여성 엄마들인가? 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메리카 대륙 안 나와 있는데요. 아시아 대륙이랑 아프리카 대륙 산모 사망률입니다. 출산이 10만 건당 산모가 몇 명이 죽어가는지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아프리카 보시면은 출산 10만 건 일어날 때 500명 이상의 산모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수치는 이따가 또 보여드릴 테지만 소말리아 같은 경우에는 출산 10만 건당 산모가 1200명에서 1400명이 죽어가고 있고요. 케냐 같은 경우에는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엄마들 그리고 잘 사는 나라의 엄마들도 우리가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존재임은 분명한데 근데 그런 선진국에 사는 엄마들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슈가 될 수 있고 하지만 그런 아프리카 엄마들에게는 그들에게 최소한 삶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장하고 그리고 또 아프리카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기억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아프리카 엄마들을 살리고 아이들에게 엄마의 기억을 선물해 주고자 아프리카로 다가가 봤습니다. 그러면은 산모들이 왜 출산하다가 임신 중에 사망할까요? 여러분도 혹시 한국에서 애를 가지는 기간 아니면 애를 낳다가 돌아가 죽은 산모 얘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임신 중에는 이렇듯 자간증 그리고 유산 그리고 임신성 고혈압 이제 전치태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임신성 합병증들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고 출산 시 과다출혈 감염 참 말도 어렵고 참 처음 들어보는 얘기 저런 걸로 산모가 죽어가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케냐, 소말리아,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그런 원인들로 산모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답이 없는 문제일까요? 불치병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위에 보신 것처럼 한국 그리고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북유럽 스웨덴 같은 경우에서는 출산 10만 건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WHO 자료인데 18명의 산모가 죽어간다고 하고 스웨덴에서는 5명의 산모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래 있는 소말리아, 케냐에 비교했을 때는 수백 배 차이, 많게는 수백 배 차이가 나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렇다는 말은 정답은 이미 세상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스웨덴 산모들이 죽는 경우가 거의 많지가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 저희는 여기에 초점을 뒀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 아프리카 여성들의 어떤 그 지금 이제 모습, 그리고 아프리카 의료시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산부인과 가서 그냥 뭐 쉽게 검진 받잖아요. 이런 초음파 기구도 쓰고. 그런데 왜 아프리카 여성들은 세상에 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건가 봤을 때, 이런 장벽들, 경제적 장벽, 그리고 지리적 장벽, 그리고 문화적, 언어적 이런 장벽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사실 문제의 핵심은 이것들 해소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아프리카의 여성들, 그 산모들이 이런 답을 스스로 가기에는 많은 장벽들이 있다면은, 그렇다면 이제는 이 정답이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결책을 접근성의 향상,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벽들 해소하는 것, 그리고 현지 주민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보통의 이제 그 원조를 한다 하면은 그냥 NGO 들어가서 물량 공세를 하고 빠지는 형태, 이런 식인데, 그 현지인들이 이걸 필요로 느끼고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런 물량을 제공하고 언제까지는 우리가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걸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인식 개선이 돼서 그 사람들이 직접 우리가 하지 없어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 사람들이 인식 개선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정답이 그들에게 다가가야지 그들과 소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출산 키트입니다. 아프리카의 대부분 여성들은 의료시설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임신한 몸을 이끌고 먼 길을 가서 의료시설 가서 애를 낳고, 그런데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가정에서도, 대부분 가정에서 낳는데 가정에서도 의료시설에 준하는 어떤 그런 환경에서 아이를 낳음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과다출혈, 그리고 감염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키트 같은 간단한 것들 담아내서 각각의 가정에서 쓸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이제 키트를 열면은 이런 식으로 산파들이 출산을 도와주는 인력이 깨끗한 환경에서 애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위생용품들, 그리고 저기 이제 하얀색으로 약통이 들어가 있는데, 저 안에는 옥시토신이랑 그리고 세파졸린이라는 항생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뭐냐면은 출혈이 심할 때 출혈량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약제고요. 그리고 세파졸린 항생제는 항생제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약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이게 옥시토신이고 세파졸린이고 생전 본 적도 없는 약들을 어떻게 쓸지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저희가 이 키트 안에 그림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같이 포함시켜서, 여기 보시면 주사기에 빨간색 캡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피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빨간색 주사를 주사하라, 옥시토신 주사하는 얘기고, 그리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록색 주사를 주사하라. 초록색 여기는 그림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주사해보니까 산모가 덜 죽고 굉장히 좋더라, 그런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어떤 토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키트는 출산할 때 과다출혈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왔던 아이디어라면은, 이번에는 임신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간증이라든지 그런 임신 합병증들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하려면 이제 검진이 필요할 텐데, 우리나라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동네에 산부인과 한 개씩 다 있는데, 그런 산부인과 가서 검진 받지만 거기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그리고 한번 가려면 굉장히 먼 걸음을 가야 되기 때문에 산모라는 그런 이제 신체 특성상 굉장히 그런 먼 거리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는 일반인도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검진 장비들을 되게 이동하기 쉽게 만들어가지고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서 현지 의료 시설에 있는 전담 간호사라든지 의사가 각 가정에서 이런 검진 시설을 가지고 가서 간단하게 검진을 하고 그리고 뭐 위험이 있으면 조기에 발견해서 병원을 호송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이제 포터블 다이애그노시스 클리닉을 만들어봤습니다. 이 역시도 의료인이 의료 실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의료인 없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요. 마찬가지로 키트에서처럼 이것도 일반인들이 쉽게 그림을 보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이제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메뉴를 같이 포함시켜서 고안해봤습니다. 그리고 키트와 함께 이제 체크업 시트라고 해서 이제 혈압이 어떻고 혈당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현지 의료인들이 쉽게 현지 주민들을 관리하고 이런 걸 체크하면서 이 A라는 산모가 어떻게 혈압이 변했었고 그래서 어떤 위험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쉽게 판단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현지 의료인 스스로가 지역 사회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시트까지 같이 넣어서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이걸 장기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저희가 생각한 활동 모델은 저희 팀이 이제 현지 보건당국과 그리고 현지 의료시설과 함께 협력을 통해서 물품을 제공하면은 현지 의료시설에 있는 의료인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 우리 뭐 개나 뭐 이런 농촌 조직처럼 여기도 이제 그런 지역사회 주민들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각 가정에 멀리 떨어진 각 가정에 이런 키트라든지 그리고 클리닉을 보급하고 또 교육하고 설명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진짜 필요를 느낄 수 있게 이런 현대의학과 그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지 정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현지 의료시설에 좀 더 행정 지원하고 좀 더 장려하기 위해서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현지 정부와 현지 의료시설, 그리고 현지 주민들이 우리가 아닌 그들이 만들어가는 모델을 생각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사업 대상으로 케냐라는 나라를 선정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아까 케냐는 10만 건 출산에서 600명 이상의 산모가 사망하고 있는 그런 나라 설명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케냐를 가보시면은 이런 전통 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마사이족 여성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전통 가옥인데요. 이 가옥의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차 타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들어가면은 이런 가옥이 있고 저기 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둡고 되게 비위생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가장 환경입니다. 실제로 이런 환경에서 출산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게 실정인데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뭐 감염이라든지 과다출혈 위험을 피할 수 없겠죠. 이런 가정에서 근데 안 놓고 의료시설 가야지 놓는 게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장벽이 놓여 있어요. 그렇다면은 답인 키트가 이 가정에 가서 이 사람들한테 그런 서비스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게 정말 좋은 거구나 알게끔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서 이제 현지 아까 말씀드린 지역 주민들을 이제 조직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지역 산모들한테 교육하고 홍보를 해달라고 저희가 이제 방문해서 키트랑 검진 시설 장비들을 소개하고 이제 교육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지 의료인과 현지 주민 중에서도 이제 좀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을 먼저 교육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현지 간호사가 이제 직접 저희한테 받은 교육 바탕으로 해서 현지 산모를 데리고 저렇게 검진 기구를 이용해보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현지 간호사가 직접 지역 주민들한테 키트 시연해보는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초록색, 빨간색 붙어 있죠. 그리고 이거는 현지 간호사가 직접 우리 클리닉 시설을 이용해서
잘 들어보시면은 심장 소리 들리시죠? 이게 도플러라는 장비인데 초음파를 통해서 태아 심박을 들려주는 기계 장치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뭐 보통 진료봉사처럼 가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의료인과 현지 주민들에게 교육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 살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평생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없더라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저희가 간 김에 이런 키트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검진소가 있으니까 잘 써달라 저희가 직접 홍보 및 교육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떤 교육을 듣고 있는 마을 주민들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런 장비들을 현지 좀 멀리 떨어진 도심에서 많이 멀리 떨어진 그런 의료시설에다 설치하고 온 장면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언제까지나 일방적으로 도울 수는 없습니다. 뭐 돕겠다면은 사실 키트나 클리닉보다 더 좋은 거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더 전문적인 의료진이 또 전문적인 장비를 들고 가서 한번 진료봉사 활동을 하면은 더 좋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상주하면서 그런 것들 계속해서 제공하지 않는 이상 언제까지나 그들을 그런 식으로 도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첨단 장비를 갖고 가서 돕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돌아오면 그 사람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그걸 없이도 불평 없이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궁극적 해결책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것들이 필요하고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비단 이번 제가 소개해드린 어떤 모성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대상을 돕는 활동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직접 해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거기다 초점을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현지 정부가 이제 저희가 나온 그런 기간 동안 정부가 스스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온 모습이고요. 실제로 매달 10일에 저희한테 현지 보건당국에서 레포트가 옵니다. 레포트가 와서 키트랑 클리닉 어떻게 쓰였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고 이랬는데 저희가 이제 받았던 내용에는 현지 주민들이 직접 이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이런 키트를 들고 스스로 홍보하러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 키트가 이제 몇 개 쓰였는데 다 쓰인 결과가 굉장히 산모랑 아기 다 건강하게 잘 나왔고 그리고 굉장히 지역사회 주민들 반응이 좋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아닌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에 활동 나갔을 때 만난 헬린이라는 6살짜리 여자아이 꼬마아이를 만났었는데요. 굉장히 이제 피부색도 다르고 하니까 저희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따랐었어요. 이 친구랑 참 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많이 마주쳐서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저희는 이 6살짜리 여자아이가 언젠가는 아이를 가지겠죠. 이 아이도 가질 텐데 뭐 15년쯤이 지나서일까요? 아무튼 이 헬렌이라는 친구의 15년 뒤를 지켜주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